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민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 특별 교섭이 최근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부터 한 16차례 본교섭하고 12차례 실무교섭이 열렸는데요. 예. 9월 10일 추석 전에 이제 12차 그 실무교섭이 열렸습니다만 양측 그 회사가 그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네. 예, 비정규직 지회 측에서 교섭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섭 중단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교섭이 12회차라고 하셨죠? 예, 예. 예. 노조 측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애초에 이제 그 노조 측 요구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었고요. 네. 그 한 차례 이제 생산 하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애초에는 이제 청소, 경비, 식당 모든 그 비정규직 그 전환 입장이었는데 예. 생산 하도급 전환으로 한 차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차 실무교섭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그 일정한 뭐 양보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 전환을 할 그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렇죠. 예. 조합원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축소했다기보다 그 조합원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 전원을 전환하고 네. 예,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추후에 협상을 하는 일종의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한 건가요?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일단 요구안 자체는 조합원 전환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사측도 나름대로는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입장을 내놨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사측 요구는 어떻습니까? 예,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1,588명을 그 작년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1,912명을 추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채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추가로 나온 게 있다면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네.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채용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 정도 내용이 좀 더 나온 것 외에는 기존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채용도 신규 채용 보장이 아니라 원서를 내봐라 이런 입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신규 채용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좀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 그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된 걸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건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완전히 처음부터 들어오는 신규 채용 네. 형식으로 받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 파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정, 불인정의 문제와 함께 이 근속이라든가 체불임금의 문제도 간단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최근 그 현대차 임단협이 끝났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됐을 텐데 이 비정규직 문제는 논의가 안 됐던가요? 애초 요구안에는 현대차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에 그 생산 하도급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 특별교섭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임단협에서는 다루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직접적인 교섭이 결국은 문제를 푸는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금속노조는 전체 집행부 교체 시기입니다. 선거 예. 시기인데요. 네. 물론 회사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네. 선거 이전에도 혹은 선거 중간에도 얼마든지 교섭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태도 변화가 있지 않다면 집행부 선거들을 좀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들이 구성돼서 네. 그렇게 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회도 마찬가지고 금속노조 예. 전체도 마찬가지고 언제쯤입니까? 현재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26일 종료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금속노조 집행부 선거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정규직 노조 선거하고 비정규직 노조 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섭을 하느라고 선거를 계속 미뤄왔는데요. 예. 아마 내일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 절차에 돌입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선거 일정이 선관위에서 확정돼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11월 초쯤 선거들이 다 종료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작은 예. 노조도 한 달 가까이 진행되니까 한 2달은 예. 잡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이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몇 달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예. 지난 6월 14일 날 공개 변론이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나올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 어떤 공개 변론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해야 할 결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2년이 지나게 되면 네. 예.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직접 고용 간주에서 직접 고용 의무 조항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은 구법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인데요. 네. 이게 본래는 합법 파견에만 적용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네. 불법 파견에도 당연히 합법 파견에도 이 정도 규제가 있는데 불법 파견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현대차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서도 2010년에 동일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합법 파견 고용 의제, 고용 간주 조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현대차가 이 불법 파견 문제로 이런 직접 고용 간주 조항 적용이 되게 되니까 네. 애초부터 합법 파견이건 불법 파견이건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네. 라는 취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2년 불법 파견 2년이 지나면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관련 법에 대해서 예. 위헌 여부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군요. 불법 파견만이 아니라 합법 파견에도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직접 고용 간주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예.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파견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회사는 매번 법대로 하자.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법조항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네. 위헌 소송을 건 것이어서요. 네. 저희들로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지점입니다. 예, 참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아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현대차 문제와 연관된 공약을 따지자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이라고 해서요. 네.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네. 근로감독 실시해서 불법 파견 확인되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공약을 네.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최병승 씨 같은 경우에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지요? 아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